임대차 보증금 못 받는 거를 좀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보증금의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판례가 최근 나왔거든요.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사후에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 내지는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 판례를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또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도 법원에서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향후에 공인중개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하나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판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왜 여러분들이 임차 목적물을 찾을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잖아요.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진짜 순수하게 중개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나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뭐 어디 물건이 나와 있고 또 물건의 뭐 위치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중간에서 뭐 가격 같은 것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사는 이 물건 내지는 내가 임대차려는 이 임차 목적물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뭐 본인이 물론 책임지고 찾아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개사의 말을 많이 믿잖아요. 뭐 선순위 채권이 뭐가 있고 근저당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선순위 빼고 내가 그 다음 순위로 보호를 받는다. 이 정도는 알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또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게 나보다 선순위인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그 소액의 경우에는 선순위로 무조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위험도 설명을 해라. 그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례를 보시겠는데요. 수원지방법원 판결이고 최근에 이제 2023년 3월 8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원고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피고 안, 이건 이제 중개사입니다. 이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채권 최고의 6억인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뿐이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뭐 임대차 보증금 1억 4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가격을 생각해서 선순위를 생각을 해도 본인의 임대차 보증금 1억 4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임차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소액 임차인들이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나머지 호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이 경매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했는데 이분의 1억 4천만 원 중에 5,300만 원만 배당을 받았고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8,6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는 중개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알 수 있었던 중요한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 설명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협회, 이게 이제 그들의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중개사와 공동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원고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이 다가구 주택의 나머지 호실에 선순위 소액 임차 보증금의 선순위로 들어가는 소액 임차 보증금의 액수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판단을 보겠습니다. 판단이라는 게 법원의 이제 입장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발생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이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 대상물에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그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또 그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이 권리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무가 있다. 근데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죠.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사로서의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다가구 주택 같이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소 생길 여지가 커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는 임차 의뢰인에게 그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 임대차 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또는 위험 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강구해야 된다. 그 중개업자한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높은 설명 의무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그 선순위 근저당권과 그 다음에 뭐 선순위 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 외에 선순위 채권자가 없었다. 뭐 그거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거는 팩트이고요.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8명의 소액 임차인이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피고안 이분은 이제 중개사죠. 그중 4명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하였다.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위와 같은 소액 임차인이 전입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므로 중개업자로서는 계약 체결 후 소액 임차인들의 전입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의 존재 여부 및 그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는 소액 보증금으로 해서 이분들이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므로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권리 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3,400에서 4,300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현황과 최우선 소액 임차인의 보호 등을 제대로 알려주었다며 원고는 선순위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판례를 길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본인 임차인도 이런 거를 주의를 잘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 발생했지만 중개사의 책임은 20%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다세대랑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요. 여러 호실로 쪼개가지고 임대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나 다세대에서 보는 선순위, 뭐 은행의 근저당이라든지 내 앞에 채권이 있다 그랬을 때 그거 외에도 이러한 다른 위험성이 있는 거죠. 다가구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이후에 다른 호실에 대해서 임대차가 체결이 되고 이 임대차가 최우선 소액 임대차 보증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최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임차 보증금을 못 받을 때 경매에 들어가면 내가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다가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임차인도 조심을 하고 단순히 등기부만 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한테 묻는 거죠. 이거 나 체결하고 뒤에 또 무슨 다른 호실에 대해서 임차가 되면은 제가 뭐 우선 면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다가구를 체결할 때는 일반적인 다가구의 그런 뭐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임차인이 계약 체결한 후에 추후적으로 호실에 나머지 호실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 그 선순위 임대차가 돼서 소액 임대차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내가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 사회 분위기가 임대차 보증금 못 받는 거를 좀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이란 사건 문의 있으시면 카카오 채널 채용명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